매일의 사소한 진전들은 과소평가되기 쉽습니다. 흔히 우리는 대단한 행위가 있어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살을 빼고, 회사를 설립하고, 책을 쓰고, 대회에서 우승을 해야 하는 등 어떤 목표들을 이루려면 어마어마한 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의 성장은 눈에 띄지 않죠. 가끔은 전혀 알아차리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무척이나 의미 있는 일입니다. 특히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더욱 그렇죠. 습관은 복리로 작용합니다. 돈이 복리로 불어나듯이 습관도 반복되면서 그 결과가 곱절로 불어나게 됩니다. 지금 당장 돈을 조금 아낀다고 해서 백만장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사흘 연속 체육관에 가도 멋진 몸이 만들어지진 않죠. 오늘 밤 1시간 동안 영어를 공부해도 외국인과 말을 하진 못합니다. 그저 아주 작은 변화가 있을 뿐 그 결과는 당장 눈에 보이지 않죠. 그렇다 보니 우리는 쉽게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시간은 성공과 실패 사이의 간격을 벌려놓게 됩니다. 우리가 어디에 시간을 들였든 그것은 복리로 증가합니다. 그래서 매일 하는 일들 하나하나가 중요한 것입니다. 습관 형성은 시스템에 달려 있다. 흔히 몸매를 가꾸든 회사를 운영하든 걱정을 덜하고 더욱 편안하게 지내는 것이든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목표를 세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습관 하나하나는 곧 도달해야 할 구체적인 목표였죠. 원하는 학교 성적, 체육관에서 들고자 하는 역기 무게, 사업을 해서 얼마를 벌어야 하는지를 목표로 설정했지만 그런 목표들 중에서 성공한 것은 극히 일부였고 대부분은 실패했습니다. 습관 형성은 사실 목표와는 거의 관계가 없고 시스템에 달려있기 때문이죠. 정체성, 사람을 움직이는 가장 큰 비밀. 두 사람이 금연을 한다고 해봅시다. 누군가가 담배를 권했을 때 첫 번째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습니다. 담배 끊었어요. 언뜻 자연스러운 대답처럼 들리지만 이 사람은 여전히 자신이 흡연자이며 뭔가를 하느라 애쓰고 있다고 여기고 있는 겁니다. 이전의 믿음을 버리지 못한 채 행동이 변화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습니다. 전 흡연자가 아니거든요. 작은 차이지만 이 대답은 정체성을 바꿨다는 신호이자 이전에는 흡연자였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더 이상 자신을 흡연자와 동일시하지 않습니다. 날씬해지고 싶어. 다이어트를 계속하면 날씬해질 거야.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자신이 해야 할 행동만 생각하게 됩니다. 자신을 움직이게 하는 믿음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 거죠. 아주 구체적으로 쪼개고 붙여라.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난 더 건강하게 먹을 거야. 난 글을 더 많이 쓸 거야. 하지만 결코 언제 어디서 이 습관을 실행할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습관의 시간과 장소를 부여하세요. 하나, 나는 언제 어디서 어떤 행동을 할 것이다. 나는 오전 7시에 주방에서 1분 동안 명상할 것이다. 나는 저녁 6시에 내 방에서 20분 동안 스페인어를 공부할 것이다. 나는 저녁 5시에 동네 체육관에서 1시간 동안 운동을 할 것이다. 나는 아침 8시에 주방에서 배우자에게 차 한 잔을 만들어줄 것이다. 시간과 장소를 명확히 제시하고 반복하면 적시에 적정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해야 할 행동에 이미 매일 하고 있는 행동과 짝지어 보세요. 둘, 현재의 습관을 하고 나서 새로운 습관을 할 것이다. 매일 아침 커피 한 잔을 내리고 나서 1분 동안 명상할 것이다. 퇴근 후 외출복을 벗고 나서 곧바로 운동복으로 갈아입을 것이다. 저녁 식사 자리에 앉고 나서 오늘 하루를 무사히 보낸데 감사하는 말 한마디를 할 것이다. 운동화를 신고 나서 친구나 가족에게 내가 어디서 얼마나 달릴 것인지 문자로 알려놓을 것이다. 작은 습관들을 함께 연결시킴으로써 더 큰 습관을 쌓을 수 있습니다. 이는 한 가지 행동에서 다음 행동으로 자연스럽고도 빠르게 넘어갈 수 있게 해줍니다. 셋, 습관 쌓기. 습관 쌓기는 과거의 습관 위에 새로운 습관을 쌓아 올림으로써 습관을 지속적으로 실행할 가능성을 높입니다. 이 과정은 수많은 습관들을 함께 묶어 반복할 수 있는데 각각의 행동은 다음 행동을 위한 신호가 됩니다. 아침에 하는 일상적인 습관 쌓기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매일 아침에 커피 한 잔을 내리고 나서 1분 동안 명상을 할 것이다. 1분 동안 명상을 하고 나서 오늘 할 일 목록을 작성할 것이다. 오늘 할 일 목록을 작성하고 나서 즉시 첫 번째 일에 착수할 것이다. 저녁의 습관 쌓기의 예시도 볼까요? 저녁 식사를 하고 나서 그릇을 바로 식기세척기에 넣을 것이다.
그릇을 치우고 나서 즉시 주방 조리대를 치울 것이다. 주방 조리대를 치우고 나서 내일 아침에 쓸 커피잔을 준비할 것이다. 습관에 관한 분명한 신호를 만들고 행동을 할 때와 장소에 관한 명확한 계획을 고안하는 것이 가장 실용적인 방법입니다. 환경이 행동을 결정한다. 사람들은 종종 꼭 그것이어서가 아니라 그게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그 물건을 선택합니다. 주방에 들어갔을 때 조리대에 쿠키 접시가 놓여 있다면 누구나 하나 정도는 집어먹을 것이다. 그전에는 쿠키를 먹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고 배가 고프지 않았어도 말이다. 사무실 공용 테이블에 늘 도넛과 베이글이 놓여 있다면 지나갈 때마다 하나를 집어들지 않기 어렵겠죠? 습관은 우리가 있는 공간과 우리 앞에 놓인 신호들에 따라 변화합니다. 기타를 보이지 않는 곳에 넣어두면 연습하지 않게 되고 손님방 한 구석에 있는 책장에 책을 꽂아두면 책을 읽지 않을 것입니다. 찬장의 맨 위쪽에 비타민 통을 두면 비타민을 먹지 않게 될 것입니다. 습관을 일으키는 신호들이 미미하거나 감춰져 있다면 그것들을 지나치기 쉬운 것이죠. 기타 연습을 더욱 자주 하고 싶다면 기타를 거실 한가운데 두어보세요. 매일 사과를 먹으려면 커다란 과일용 그릇을 식탁 한가운데 놓은 다음 사과를 그 그릇에 담아두세요. 물을 더 많이 마시고 싶다면 작업하는 책상 위에 놓아보세요. 우리 대부분은 있는 그대로 만들어진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자신에게 긍정적인 신호를 더 많이 보이고 부정적인 신호를 덜 보이도록 생활과 환경을 바꿔보도록 합시다. 좋아하는 것보다 원하는 것에 끌린다. 어떤 행동을 할 가능성을 높이고 싶다면 그것을 매력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습관은 도파민이 주도하는 피드백 순환 작용입니다. 마약 흡입, 정크푸드 섭취, 게임하기, SNS 하기처럼 고도의 습관화된 행위는 모두 높은 도파민 수준과 관계가 있습니다. 음식을 섭취하고, 물을 마시고, 사회적 소통을 하는 등 우리의 기본적이고 습관적인 행동 역시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습관에 관해 기억해야 할 내용은 바로 이것. 도파민은 즐거운 경험을 할 때뿐만 아니라 즐거운 경험이 예상될 때도 분비된다는 점입니다. 도박 중독자들은 도박에서 돈을 딴 후가 아니라 베팅을 하기 직전에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마약 중독자들은 마약을 흡입했을 때가 아니라 마약을 봤을 때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보상이 예상될 때 그 기대감으로 도파민 수치가 올라가는 것이죠. 도파민 수치가 올라가면 행동의 동기가 생겨나게 됩니다. 우리를 행동하게 만드는 것은 보상에 대한 예측이지 보상의 실현이 아닌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행동을 좋아하는 일과 동시에 할 수 있다면 더욱 매력적으로 느껴질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의 행동 지침이 되어줄 규칙들을 만들어 봅시다. 1. 현재 습관을 한 후에 내게 필요한 습관을 한다. 2. 내게 필요한 습관을 한 후에 내가 원하는 습관을 한다. 예를 들어 신문을 읽고 싶은데 감사 인사를 해야 한다면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1. 모닝커피를 마신 후에 어제의 일에 대한 감사 인사를 해야지. 2. 감사 인사를 한 후에 신문을 읽어야지. 페이스북을 확인하고 싶은데 운동을 더 해야 한다면 다음과 같다. 1. 스마트폰을 치워두고 버피 테스트 10개를 해야지. 2. 버피 테스트 10개를 하고 페이스북을 확인해야지. 어떤 습관을 우리가 이미 원하고 있는 어떤 대상과 연관지어 습관을 강화하는 방법입니다. 습관을 만드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이 간단한 전략을 사용하면 습관을 더욱 매력적인 것으로 만들 수는 있을 겁니다. 많이 해야 할까? 오래 해야 할까? 습관은 반복된 행동을 통해 점차적으로 자동화되면서 만들어집니다. 어떤 행동을 반복할수록 뇌는 그 행동을 하는데 더 효율적인 구조로 변화하게 됩니다. 행동이 반복될 때마다 세포와 세포 사이에 주고받는 신호들이 증진되고 신경학적 연결들이 촘촘해집니다. 습관을 반복하면 뇌에서 물리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음악가들은 손해가 다른 사람들보다 큰데 이 부위는 기타 현을 뜯거나 바이올린 활을 켜는 것 같은 신체적 움직임과 중대한 관련이 있습니다. 수학자들은 하두정소염 내의 회백질이 큰데 이 부위는 계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택시 운전사들의 뇌는 다른 사람에 비해 이들의 해마가 상당히 큽니다. 이 부위는 공간 지각과 능력과 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행동을 반복하는 순간마다 우리는 그 습관과 연관된 특정한 신경학적 회로를 활성화합니다. 단순한 반복이라 할지라도 새로운 습관을 체화하는 가장 중요한 단계라는 것이죠.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하지만 진짜로 궁금해야 할 것은 이것이다. 새로운 습관을 만들려면 몇 번이나 그 행동을 해야 할까? 즉, 습관이 자동화되려면 얼마나 오래 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자주 반복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은 횟수입니다. 습관을 자동화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였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과정이 이뤄지는데 필요한 만큼 그 행동을 취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어떻게 매일 반복할 것인가? 현재의 습관을 하고 나서 습관을 추적할 것이다. 운동을 다녀온 뒤에는 오늘 날짜 달력에 X 표시를 해보세요. 식사 후 식단 일기를 써보세요. 독서 후 읽은 페이지 숫자를 적어보세요. 이러한 행동은 3가지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하나, 마지막 행동을 기록하는 것은 다음 행동을 촉발하는 기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달력에 X 표시가 쭉 이어지면 시각적 신호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달력을 봤을 때 습관 흐름이 보인다면 다시 그 행동을 하게끔 우리를 부추깁니다. 둘,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신호를 볼 때 우리는 더욱 나아가고자 하는 동기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작은 승리들이 욕구를 불러 일으키게 됩니다. 셋, 그 자체로 보상이 됩니다. 해야 할 일 목록에서 항목을 지우는 것, 달력에 X를 표시하는 것, 다이어트 일지를 적는 것. 이는 우리에게 만족감을 줍니다. 결과가 성장하고 있음을 보는 것만으로 기분이 좋아집니다. 습관은 2번째 실수에서 무너진다. 인생은 필연적으로 어느 시점에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완벽하기란 불가능하죠. 오래지 않아 긴급 상황이 튀어나옵니다. 몸이 아플 수도 있고, 출장을 가야 할 수도, 가족이 내 시간을 잡아먹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떠올리세요. 절대로 2번은 거르지 않는다. 습관을 잘 또는 완벽하게 해낼 수 없을지라도 이를 유지하는 것이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완벽하게 지키지 못했다고 실패라고 여기면 안 됩니다. 처음의 실수가 절대 나를 망치게 두지 마세요. 100번만 반복하면 그게 당신의 무기가 된다. 사소한 변화 하나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한 번 더 변화가 일어난다면요? 또 한 번 일어난다면요? 어느 시점에서 삶이 작은 변화로 바뀌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습관을 바꾸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문제는 시스템에 있습니다. 나쁜 습관들이 계속 반복된다면 여러분이 변화하길 원치 않아서가 아니라 잘못된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작은 습관들은 더하기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복리로 불어납니다. 이것이 아주 작은 습관의 힘입니다. 변화는 미미하다. 하지만 그 결과는 상상 그 이상이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